배부른 행복한 세상 노래는 우리 눈앞에 국민TV 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노래 듣고 왔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뭐 그럭저럭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성우님도 월요병 있으신가요? 월요병이요? 네. 제가 뭐 전속 시절에 그렇게 출퇴근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항상 어떤 주말에 쉴 시간을 좀 기다렸던 것도 있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없네요. 전속이라고 하시면은 성우분들이 약간 좀 다른 거죠, 개념이.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네. 2년간의 전속 계약을 방송사와 예, 방송사와 그걸 끝내고 나서 예, 그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돼야 예, 그 뒤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좀 월요병이 있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예.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살짝 월요병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긴 연휴 뒤니까 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화는 뭔지 아시죠? 당연히. 건축학개론이죠. 네, 건축학개론이었습니다.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이 영화도 보고 나서 뭔가 계속 응어리가 남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도 그랬어요. 저번에 했던 두 영화, 세 편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면서도 어느 정도 판타지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판타지는 아니고. 예.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는 의미에서 판타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 영화를 계속 보면요. 남성 관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기 여배우 그리고 인기 여자 연예인인 수지의 한가인 요 두 사람의 어떤 인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얼마나 이뻐요 보면.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철저히 남자의 시점에서 서술된 얘기 같아요. 남자의 주인공인 승민의 시점에서 서술된 얘기 같아요. 보면은 수지가 맡았던 과거의 서연이 네. 자기 친구랑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얘기가 묘사되지 않아요. 전혀. 그렇구나. 예, 전혀 그러게요. 묘사되지 않아요. 그 승민이 자기 친구 뭐 납득이나 아니면은 자기 선배 그 참 속물 같은 선배 하나 있었죠. 네. 제육 선배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만 계속 나왔고 승민의 고민에 계속 집중이 돼 있었지 서연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속마음이 전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죠.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죠. 네, 오히려 15년 후에나 15년 본인이. 후에나 본인이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라고. 맞아. 그 보면서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뭐야 뜬금없이. 몰랐으니까 예, 남자의 몰랐죠. 입장에서. 남자는 전혀 몰랐어요. 어쨌든 가슴에 남는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으시겠어요? 물론 있죠. 어떤 장면이요? 그 건축학과잖아요. 네. 승민이. 네. 그리고 음대생이죠. 서연은 네. 그냥 그 수업을 자기 선배 제육 선배 때문에 들으러 온 건데 근데 만나고 나서 계속 친해지고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 왜 종강 파티 뒤에 술에 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육 선배 차에 타고 왔잖아요. 네. 그 선배가 그리고 마침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또 또 승민은 하필 그날 고백을 하필 하려고.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그날에 그것도 건축학과니까 자기 집 모형까지 만들어 왔던데. 네. 그리고 그 술에 취해가지고 자 들어가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억지로 키스 시도하는 것도 몇 번 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연이 밖에 나와 보니까 쓰레기장에 승민이가 만든 승민이가 만들었던 건축 그 모형이 버려져 있었어요. 네.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요? 왜요? 그 자신의 끔찍하게 짓밟혀버린 그 첫사랑. 예. 끔찍하게 짓밟혀버린 첫사랑을 버려진 모형이 네. 상징하는 것 같고. 남자 근데,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남자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서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웃기는 게 네. 나중에 15년 뒤에 보니까 승민 스스로도 현재의 승민이 스스로도 네.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모형을 짐 정리해 주려고 보니까 그 모형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자에 간직하고 가지고 거예요. 있었죠. 15년 동안. 네. 이게 뭐야. 제대로 심리 묘사도 안 해주고 뜬금없이 첫사랑이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서술된 어떤 남성의 첫사랑에 대한 남자의 판타지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좀 아름다운 장면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첫사랑이 짓밟혔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수지의 클로즈업 된 얼굴들이 기억에 남고요. 아름다운 예쁘긴 하죠. 네, 예쁜 수지의 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뭐 납득이랑 했던 재밌는 얘기들도 기억에 남고요. 납득이란 친구가 그런 친구 꼭 한 명씩 있죠. 그쵸. 학창 시절에 때는. 네, 친한데 근데 참 친한데 연애에 대해 되게 많이 안다. 이런 연애 많이 해본 것도 아니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다 알려주는. 너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친구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욱 선배라는 그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 있어요? 깊었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데 겉으로는 굉장히 뭐 매너 좋고 돈도 많은 집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데 정작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보세요. 술 먹고 뭐 술 취하게 해서 뭐 잡아뜨리라고? 완전 속물이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네. 영화 얘기는 적당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 아라빠님께서 긴 연휴 후 일 때문에 출첵도 없이 청취 중이었는데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스포해요 하셨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영화 얘기는 적당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얘기를 아무래도 첫사랑에 대한 추억의 얘기다 보니까는 첫사랑 쪽으로 초점을 돌려봐야겠어요. 네. 좀 영화
초반에 보면은 예. 이건 또 영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이건 영화가 약간-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긴 했어요, 저도. 저는 사실은 네. 학번이 영화에서 몇 학번으로 나왔죠? 뭐 삐삐가 있던 세대였던 것 같은데 삐삐가 있던 세대였고 9 몇 학번이었죠? 예. 96, 98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5년 후에 현재라고 생각해보면 그때가 개봉 당시에 2012년이었으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5를 네. 빼고 나면은 97 정도? 야, 네. 예, 그러네요. 아, 저는 실제로 97, 98학번 선배가 완전 내 얘기다. 라고 막 하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약간 또 조금 지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또 남자 입장이어서 그런가? 이게 뭐 남자를 위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 번을 봐도 이건 남성을 위한 첫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영화가 더 인기가 많지 않았나 하는 남성 생각이. 관객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첫사랑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풋사랑이라고. 네. 그쵸, 학창 시절에. 네, 풋풋한 그런 네. 사랑일 수 있죠.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다가 고백을 했지만 네.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적 혹시 있으세요? 그 이후에 뭐 동창회라든지. 아니요, 동창회를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음. 거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거의 안 만났어요. 네. 졸업하고 나서 재수를 해야 했고 그리고 재수하던 동안에도 안 만났고 일부러 피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뭔가 재수하고 있으면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피했다. 아, 좀 마음의 상태가 약간 그 당시에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시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애가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15년이 지나서. 그래서 엄청 까칠하게 굴었잖아요, 승민이 처음에. 네, 왜 꼭 좀, 만나봐? 왜 이렇게 틱틱댔을지. 저는 혹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성우분도 혹시 틱틱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까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른 건데 특히나 이 사람이 좋지 않게 헤어졌잖아요. 특히 승민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과거의 서연이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그게 오해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그냥 너 중에 그냥 꺼져줄래? 연락하지 마. 이렇게 끝나버린 사이예요. 근데 이런 애가 뭐 동창회 연락처 보고 동창들 연락처 보고 갑자기 집 지어달라고 찾아왔다는 거.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까칠하게 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승민이란 캐릭터가 연애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지만은 네. 열등감에 굉장히 약한 캐릭터라는 게 중간중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재욱 선배 차 뒤에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때 자는 척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때 막 자기가 입고 있던 모 상표의 모 브랜드의 셔츠였죠? 게스 셔츠였는데 그 옷이 스펠 틀렸어. 그 짝퉁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막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와라. 강남에 뭐 자기 원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슬슬 열등감이 자극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한참 좋아하고 있는 여자 옆에 태워놓고 네. 자기랑 그나마 알고 지낸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열등감을 계속 자극하는 상황에 나중에 집에 가서 대문 걷어차죠. 이 옷 버리라고 난리고. 네.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나중에 15년 뒤에도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틱틱댔다. 예, 그랬던 것 만나면서도. 같아요. 제가 봐도. 너 돈 많아? 막 이런 거. 그렇죠. 너 돈 많나 봐? 그리고 그러게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여자의 입장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 선배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면 안 돼라고 또 우리 수지가 예쁘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승민이랑 친하게 지내요. 뭐 첫눈 오면 만날래? 라든지. 그렇죠. 첫눈 오면이라는 운만 뗐는데 그때 만날래라고 얘기한 사람은 정작 서연이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서연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게 좀 화살표를 보냈다는 생각이 여자 입장에선 들어요. 은근슬쩍 얘기는 했겠지만 네. 끝까지 근데 승민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 서연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끝까지 의문만 가졌을 뿐이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 좋아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남자 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나 봐요. 아유, 헷갈리죠.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데요.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에 자기가 자신이 있는 남자라면 오해를 합니다. 예. 제 생각엔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에 자신이 있는 남자라면 스스로 인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라면 그게 착각이든 진짜든 간에 네. 여자가 약간 호감을 보이면 이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하고. 먼저 역시나 확대 해석을 해요. 역시나. 근데 이렇게 연애에 관해서 자신이 없고 처음이고 네, 네. 요런 승민이 같은 요런 캐릭터의 남자들은 네. 반신반의하죠. 확신이 모르는 안 거죠. 서는군요. 확신이 안 서죠.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 어떤가 막 몰라요.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타입이에요. 네. 봤을 때. 약간 두 부류가 있군요. 예, 얘 크게 나 두 가지로 좋아하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나 생각엔. 좋아하나? 예. 이런 생각하는 친구와 그리고 예. 확신이 안 들어. 모르겠어. 모르겠다. 좋아하는 건지 확신이 안 안 하는지. 예. 첫사랑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학창 시절 때쯤에 많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하는 척하는 친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조언들은 대체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다지 도움되는 조언들이 없어요. 아니 남의 연애에 감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다 아는 양 친구 감정도 몰라요 사실은. 특히나 연애에 들어가면 더 그런데 그거를 다 아는 양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 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에는 뭐 친구한테밖에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좀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왜냐면 네. 모르니까 너무 순수하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친구들한테 그렇죠. 물어보게 돼요.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물어보게 되고 지금은 별 다를 수 도움 안 되는 있겠지만 조언들이 돌아오죠. 뭐 이렇게 혹시나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 성우님도 그 학창 시절에 풋사랑을 하실 때 네. 그 좋아하는 감정을 혼자만 안고 계셨어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 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주변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한 건 아니었지만 딱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느새 알고 있더라고요. 걔 제가 앞에만 숨기질 서면 못하는 얼굴이 타입인지 빨개져 뭐 이런 네. 거. 걔 앞에 서면 말을 더듬어. 숨기지 못하는 타입인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호감 가는 애가 누군지 알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친구들이 눈치가 빨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다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감정의 상태를 저는 잘 못 숨기거든요. 그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제 얼굴만 봐도 알아요. 네. 이게 좀 첫사랑 영화라서 네. 또 남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첫사랑이랑 어떤 의미일지 또 얘기가 네 궁금해요. 여기에서 이 영화 내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저 씁쓸한 기억처럼 승민에게 있어서는 이미 약혼녀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왠지 미련이 남는 네, 마지막에 그 승민 그 키스 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그 제주도 집에 가가지고 네, 서로 막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이런 순간 그 현재의 서연을 붙잡고 키스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 약혼녀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요. 네. 비행기 타고 떠나버려요. 전 그 장면 진짜 화나더라고요. 아니, 약혼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저도 보면서 아이고 이런 무치기만 양반아. 그러니까요. 예. 약혼녀 도대체 뭐야? 그 중간에 스케줄 안 맞아가지고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끝까지 그 설계 변경 자기가 하겠다고 거기서 밤새고 온갖 난리 다 피우고 네. 그게 뭔가 싶긴 하지만은 근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첫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추억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있던 미련이 남고, 미련이 있고, 그리고, 이 깨끗하게 갈라선 것도 아니고 아주 안 좋게 네. 끝난 사이라, 네. 제대로 자기 마음도 내보이지 못하고 서로 둘 다 그렇게 끝난 사이고, 특히나 남자 쪽의 심리 묘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미롭죠. 이건. 저는 좀, 여자 입장에서
서연이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까지네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전 중간중간에 보면서 아무리 매력있게 생겼고 이쁘긴 한데 네. 글쎄 저는 이런 여자가 오지도 않겠지만은 만약 저한테 왔다고 해도 별로 사귈 생각은 없어요. 단호하시네요. 보면 먼저 말 툭 놔버리고. 그게 그런 거는 저는 마음에 들던데. 네, 호감의 표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면서 먼저 말을 툭 놔버리고 허락도 없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무거워라면서. 맞아. 짐을 주죠. 무거워라면서 그냥 당연한 듯이 짐을 툭 건네버리고. 예, 그게 호감의 표시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캐릭터다. 그때부터 살짝 이렇게 좀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라는 걸 성격에서 좀 드러내려고 그랬던 그런 걸까요? 모습에서 드러났고요. 수지가 나중에 한 얘기를 보면요. 그 영화를 촬영한 뒤에. 네. 되도록 자연스러운, 굳이 꾸밀려 하지 말고 되도록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으로 연기를 해라라고 그런 주문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약간 애드립일 수도 있는 거라는. 그럴지도 모르겠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성격 묘사를 보면은 굉장히 털털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별로 내숭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툭 건네버리고 근데 허락도 없이 말을 놔버리는 건 좀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가? 반말하는 거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신 우리 성우님이십니다. 저는 그거 말고 예. 제가 워낙 수지 팬이어서 그냥 그런 게 다 예뻐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더 큰 어른이 돼서 15년 후에 집을 다 짓고 이렇게 승민이가 잠깐 집 옥상에 누워 있잖아요. 잔디밭에. 예, 그렇죠. 그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어른이 된 서연이 한가인이 옆에 눕는데 그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얘는 까지네야라고 그 장면 보면서 들었어요. 뭐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심리로 묘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얘는 까지네야라는 생각이 저처럼 별사나이님도 수지면 모두 이해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해가 됐던 걸지도 몰라요. 이 영화 이후에 수지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국민 첫사랑이었죠. 맞아. 네. 근데 약간 첫사랑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수지에게서 잘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여자인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뭔가 꾸미지 않은 말로 순수함과 표현하기 힘든 뭔가 그런 게 예, 그 남자가 첫사랑에 대해 떠올리는 모든 환상을 집약시켜 놓은 듯한 집대성한 듯한 그런 캐릭터가 수지였나요? 그 과거의 서연에게서 나왔던 거거든요. 일단 이미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적으로 게 반말은 빼고 반말이건 뭐건 일단 이미지적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잭님께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순수했던 과거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던데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그 있는 상대가 말씀인데요. 그립다기보단 그땐 나 참 순수해서 그게 참 그립다. 그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때는 그렇게 조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순수히 그냥 이 사람이 좋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럴까? 네, 그 사귀게 되면은 사람 조건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먼저 보게 되고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이 들면서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그리워한다.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캣23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요. 이것도 사실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데 뭘까요? 마음에 조금 들었다면 첫사랑 아니면 스토커 취급의 일방적 대시. 첫사랑도 일단 잘생기면 대우받는 듯. 안타깝죠. 아깝죠.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마음에 조금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더라도 첫사랑으로 기억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마음에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생기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마음에 조금 들면은 첫사랑으로 기억이 되고 아니면은 그 스토커 자식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도대체 나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사랑도 일단 잘생기면 대우받는다. 잘생겨야 된다. 기본적으로 첫사랑도 수지 같아야 기억에 남죠. 수지 같아야 기억에 남고 그 이재훈 같아야 기억에 남는
그런 거죠. 아, 걔도 슬프다. 얼마나 멀끔하게 생겼어요. 보면. 네, 둘 다 꾸밀 줄 몰라서 그렇지. 훈녀죠. 예. 아, 그러게요. 포스터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죠. 음. 누군가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네. 추억으로 그렇게 좀 아름답게 간직해줄 수 있는 추억으로 남건지 아니면 씁쓸한 추억으로 남아있든지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 번씩 들었던 게 뭐 상대가 누구였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그 풋사랑이더라도 네.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모두들 한 명씩은 누군가에게 정말 첫사랑이었겠다 싶어서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았거든요. 포스터를 보면서 4명이 앉아있지만 배우가 멋진 캐치프레이즈예요. 네, 그 글귀가 참 눈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네. 연화보수님께서는 첫사랑은 그냥 은은한 기억이고 남자들은 보통 내가 가장 못해줬던 가장 잘못했던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여자분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하셨어요. 남자들은 가장 잘못했던 사람을 가장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잘 못해줬어 그 여자에게.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 그때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 맛있는 거 한 끼라도 더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빴던 걸까?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 그런가요? 첫사랑은 그냥 은은한 기억이고 남자들 경우에 전 어느 정도 죄책감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별로 잘 못해주고 헤어진 사람들. 그럼 한마디로 착한 여자를 기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만도 않겠죠. 좀 그건 그렇지만도 않겠죠. 뭔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예. 그분은 나한테 잘해줬다라는 좀 약간 좀 그런가요? 왜냐면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기억한다던데 남자들은 착한 여자를 기억한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뭐 일반화된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남자들을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못 잊더라고요.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을 아프게 한 여자를 그러니까요. 잊지 못한다는 그런 참 반대되는 심리가. 근데 그게 꼭 과거의 사람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현재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도 그런데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좀 여건상 힘들 때 그럴 때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근데 뭔가 남자들은 뭔가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추석 특집 TV를 보면서도 한 네. 여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와라라고를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그냥 남자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여자의 심리를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내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얘기했다. 하는 거지. 정말 실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고지고대로 듣는 경우 좀 많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말고 그냥 살짝 직구를 날리지 않더라도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가 해라. 이게 참 어렵네요, 여자가. 남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죠. 네. 사실. 남녀의 심리가 다른데 이렇게 길게 연애를 하고 계신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연애를 뭘로 배우셨나요? 뭘로 딱히 배웠다고 하기보다는요. 네. 뭘로 배웠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길게 연애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한테 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도 뭐 마음 한구석엔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좀 아픈 부분 채워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못 믿겠는데 나는 다르다고. 네. 그럼 인연인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인연이라는 말이 왜냐면 예. 우리 성우님도 남자인데 남자들은 다 못 믿겠는데 성우님은 믿을 수 있다 이러면은 그런 건 인연인 거죠. 좀 선택 동의를 못 하십니다.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뭔지 솔직히 손에 딱 잡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확실치 않은 건 저는 일단 좀 배제하고 보는 성격이라. 예. 혼합지루님께서 고우영 작가의 만화 중에 남자는 헤어진 여자의 좋은 점만 기억하는데 여자는 헤어진 남자의 나쁜 점만 떠오른다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좀 여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쁜 놈 하면서 괜히 막 욕을 하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남자의 진짜 경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헤어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짝사랑했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머릿속에 좀 미화되고 이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한때 이런 사람 만났었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어떤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던 영국의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장수 드라마인데 닥터 후라고. 네. 예. 닥터 후에서 보면은 닥터가 그 시간 여행자잖아요. 예전에 같이 여행했던 파트너랑 헤어졌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있는 파트너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둘 다 여잔데. 네. 근데 닥터는 일단 남자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여자 처음에 같이 여행했던 여자가 로즈예요. 로즈는 그렇지. 로즈라면 이때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은근히 미화되어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자들은 하긴 나쁜 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욕해주는 거죠. 그럼 친구들은 옆에 앉아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의해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한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상대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정말 네. 맞는 얘기 같아요. 호호님은 전 저에게 잘해준 사람은 별로 기억에 안 남아요. 개인차가 큰가 봐요 하셨네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잘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남고 가슴에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주고 완전 상처 있는 준 대로 여자. 스크래치를 준 그런 사람을 더 기억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픈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이란 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러게요. 약간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은 아픈 기억은 하긴 잊기가 어렵겠다. 네. 그리고 별사나이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 한구석 그 여자랑 한 자리씩 조금씩은 남아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음. 지워지지 않으니 그냥 두고 살아야죠. 이렇게 뭐 커지고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자리가 컸겠지만 거의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네, 헤어지고 나서는 그 자리가 물론 자가는 졌지만 자리는 여전히 있다. 완전히 몇 번 방, 지워지진 않는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워지진 않는다는 거. 그 흔적이라는 게. 그러게요. 예. 일산에 계시다고 우리 별사나이님이 하셨는데 일산에요? 어디였나? 어떤 다리를 건너면서 예.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신가 봐요. 소잡사님께서는 인연보다는 운명이라고 하셨네요. 운명이라고 하니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운명이라 네.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인데 운명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자의로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거기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예. 여자친구분이 들으면 서운하시겠네요? 제 의지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준 게 아니라 내 누군가 해준 게 의지다?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예,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온 건데 그거를 운명이다 아니면 인연이다 이렇게 커다란 힘 안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힘 안에 단정 지어버리는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다가온 거고 그거를 결국 우리 의지인 건데 그걸 이 안에 이런 한마디로 단정 지어버리는 건 좀. 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현실적이신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결론은 내 의지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저 어쨌든 우리 사람이라는 사모님의 게 복잡한 거라서.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안경겼다님께서 이 남자 목소리 멋지다 성우 같아요 하셨는데 성우세요? 맞아요. 권창욱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이님께서 네. 남기신 글이 저는 사귀는 동안은 나쁜 점은 미화돼서 헤어지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나쁜 점이더라고요. 지금 8개월째 술안주로 전 남친을 쓰고 있어요. 네,
목소리가 많이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 남친들이 많이들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긴 남자분들은 술자리 할 때 옛 여친을 이렇게 좀 잘근잘근 안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나요? 잘 씹진 않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 성향이 이야기 좀 아름다운 추억처럼 얘기할 수는 있어도 술자리에서 그래 이런 사람도 내 곁에 있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그 나쁜 X 하면서 막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오징어 삼아 씹진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저는 그랬어요. 너 미화로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야 나 연애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 하고 경험으로 툭툭 던지는 일이 있어도 가끔씩 그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일이 있어도 술안주로까지는 그러게요. 예. 여자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연락 안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왜 카니발이라는 그룹의 네. 프로젝트 팀에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한때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주거리다. 아무리 힘들었던 일이라도. 예. 아 그런 가사가 또 있군요. 나중에 또 들어봐야겠네요. 저희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신청곡이었어요.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왔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화는 건축학 개론인데 명절 특선 영화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방송됐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명절 동안에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낭만고양이님께서 얼마나 나쁜 놈이었으면 안주로 씹을까요? 하시는데. 그 밑에 태권동자님께서 네. 예, 댓글에 댓글로 달아주신 글도 장난 아닌데요. 나쁜 놈들은 존재감이라도 있죠. 무풀 같은 인생이 너무 슬퍼요. 그럼 태권동자님은 굉장히 착한 남자 스타일이신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연애할 땐 나쁜 남자들이랑 연애를 하던데 결혼할 때는 착한 남자를 찾는 여성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애할 때는 매력 있는 남자랑 사귀지만은 그렇게 막 나쁜 남자라고 하면 요즘 매력남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작 결혼할 때는 착한 남자를 찾는다는 거는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그렇게 나쁜 남자랑 평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긴 평생 살면서 감당을 할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연애할 때는 정말 많이 찾더라고요. 저는 착한 남자랑 되게 사귀는 친구를 봤는데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늘 해주는 거예요. 뭐 데리러 와줘. 밥 맛있는 데 먹으러 가. 뭐 여자가 보고 싶은 영화 늘 봐. 근데 재미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재미없다고 대체 어떤 재미를 찾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좀 욕을 했던. 야,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진짜 나쁘구나 하고 막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근데 뭘 더 바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하셨던 거 아닐까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그쵸. 아니,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너 마음고생하는 남자가 좋은 거냐? 라고 막 얘기를 했던. 저도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냥 나네요. 너도 나도 나쁜 남자 찾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잡사님께서 먼 거로 단정 짓는 건 싫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성우님. 멋지구려 하셨네요. 그리고 멋있네요. 참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시생님께서는 그 안주 얘기를 했더니 나는 험한 세상의 오징어 다리가 되어 오늘도 잘근잘근 씹히고 있을 듯해요. 나 참 나쁜 남자다. 지금은 실력 내실 뿐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부인에게 착하게 살고 계신 잘 해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실록 내실. 잭님께서는 여자는 모를수록 좋은 일은 너무 많이 알고 몰라도 될 건 또 안다. 남자는 꼭 알아줘야 될 것들은 너무 모른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기념일 챙기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여성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뭘 챙겨줘야 하고
어떤 부분을 챙겨주면 좋아하고 네. 어떤 부분을 잊어버리면 싫어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여자는 모를수록 좋은 일은 너무 많이 한다. 이건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를수록 좋은 일.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술자리 회식 같은 걸 가게 되면 너무 막 걱정해서 막 들어왔니? 막 이런 거 전화하는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예. 뭐 그런 걸 일종의 예를 표현하면 안 될까요? 모를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좀 눈 감아줘도 될 것들을. 눈 감아줘도 될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회식 같은 게 있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걱정하는 거는 모든 여자들이 네. 사실 자기 남자친구건 남편이건 간에 집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는 거는 태도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걱정 반, 화냄 반으로 예, 그러죠. 언제 들어오냐고, 언제 들어가냐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제 들어가면 전화해, 뭐 이런 거야? 들어가면 전화하든지 연락하든지,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예, 제가 누구랑 술을 마시건 간에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여성분들은 많이 안 좋아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잠보 안녕님께서는 오빠가 나 바래다 주고 늦게 차로 가는 게 그리고 도착 전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라는 멘트를 들어봤던 1인 행복했던 점점 하셨습니다.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 늦게 들어가는 게 싫고 아니죠. 여성분한테 들어본 거죠. 여성분한테 들어봤다고요? 네. 오빠가 늦게 들어가는 게 싫다. 나 바래다 주고 늦게 들어가는 게 싫다 라고 여성분한테 이 잠보 안녕님이 들으셨던 거죠. 근데 과거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형이라면 슬프네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인 건가요? 2024님께서는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사람은 호기심이 떨어지면 다른 대상을 찾아요. 라고 호기심. 하셨네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호기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 처음부터 다 내보여주면 재미없다는 그런 어떤 묘한 심리죠.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재미없고 어떤 일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서로를 다 알아버릴 때까지가 사랑이다 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서로를 다 알아버릴 때까지 사랑이라면 차라리 영혼에 잠들어 버릴까. 그냥 굉장히 그냥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반항적인 노래의 가사인데 슬램덩크의 엔딩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예, 일본어 곡인데 네. 그 가사 서로의 모든 걸 알아버릴 때까지가 사랑이다라는 거. 서로의 호기심이 끝나면은 그 관계도 끝나버린다면 그건 좀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호기심만으로 뭔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흥미가 상대방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큰 작용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꼬꼬꼬꼬마님께서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은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던데 누나들은 착한 남자를 찾더라고요 하시네요. 결혼 정년기와 아직 연애를 하는 그런 차이인가 봐요. 네, 나이 좀 들고 나면은 네. 나쁜 남자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감당이 안 돼, 막. 감당 안 돼요. 네. 피곤합니다. 그러게요. 또 첫사랑 얘기 하다가 건축학개론 얘기하다가 호기심 얘기로도 넘어가보고 어쨌든 사랑은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 오늘 도달을 했는데요. 네. 성우님과 얘기를 하다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어느새. 네, 어느새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가사를 조금 얘기해 주셔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이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권창욱 상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루 그땐 그랬지 참 늘렸었지 늘 지루했지